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예뻐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독의 기본 원리인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물은요, 체온 조절, 혈압 유지, 세포 내 정보 전달도 해주고요. 영양소 분배, 면역력 유지, 독소 배출도 해준답니다. 더워서 목이 말라서 그냥 먹었던 물인데 정말 이런 역할들이 있다니 놀랍죠. 그럼 아무거나 아무 물이나 먹으면 이런 역할들을 할까요? 물을 마시는 방법은요. 생수물, 끓인 물, 약수물, 정수물들을 드시죠. 그렇다면 생수물은 어떨까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이런 생수물은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있고 암이나 당뇨병, ADHD, 자폐증 같은 유발 연구 발표에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궁극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수병은 유통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수원지를 보면은요. 구제역이나 아니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가축들을 묻은 곳과 그리고 생수의 수원지가 우리나라 땅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같다고 합니다. 그 물을 2년이 걸리는 거 이외에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끓여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산에 갈 때 입는 그런 등산복이라던가 아니면 코팅 후라이팬 또는 종이컵 등에서 발견이 되는 과불화물은요, 체중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지연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문제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은 NSF에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이 NSF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제3독립 비영리 기관인데요. 음식, 물, 공기, 환경에 대해서 안전과 품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된 물을 반드시 우리는 먹어줘야 되는데요. 정수 방식을 보면 걸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남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반드시 처리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걸러줘야 되는 것을 보면은요. 염소 걸러야 되고요. 유무기 화합물, 중금속, 신종 오염 물질, 우리가 먹다 버린 그런 약 같은 경우, 그리고 미네랄과 산소는 남겨줘야 되고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반드시 없애줘야 되겠죠. 물속에는 우리가 먹다 버리는 각종 약들과 농약, 그리고 수도관을 소독하기 위해서 쓰인 염소가 있는데요. 정말 오염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은.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물이죠. 모두 다 이렇게 다 그래서 걸르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염소는 세포를 파괴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르고 먹어야 되겠죠.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를 쓴 조셉 M. 프라이스 박사는 염소가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밝혀내기도 했었죠. 책의 본문에 보면 정수물이나 정수장치는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저렴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정수기에 투자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수기, 저희 이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이스프링은요, 압축 활성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40가지 유해 성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여과와 흡착을 통해서 0.2 마이크로미터의 밀입자까지 정수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요. 걸러지지 않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254 나노미터의 무선 UV 램프로 99.99% 비활성화 시킵니다. 살균해주는 거 아니고 비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수기이고요. 이렇게 과거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과부라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죠. 그런데 이스프링은 맛과 냄새, 심미적인 요인도 제거해줬고요. 과부라물도 제거해준다고, 그리고 신종 오염물질 15가지를 제거해주고요. 각종 유기화합물, 그리고 박테리아,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키고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미 인증을 NSF에서 받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염소 한번 걸러주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수돗물과 저희 이스프링 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염소 시약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염소 시약을 넣게 되면 물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우리가 먹기 직전까지는 염소가 들어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먹을 때에는 반드시 염소가 제거된 상태로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돗물은 지금 노랗게, 저희 집 수돗물은 안전하네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하려고 수돗물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노랬던 물이 금방 이스프링처럼 깨끗해졌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고추에 염소가 흡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수돗물에 있던 그런 염소를 먹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는 세포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를 닦을 때에도 우리 구강 안에 있는 이런 미세한 조직들에 염소가 들어가면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걸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독의 기본 원리 오늘 알아봤는데요. 물속에는 각종 여러 가지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신종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염소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세벤, 프라이스 박사님처럼 염소까지 다 걸러줄 수 있는 좋은 정수기로 해독의 기본 원리, 그냥 물만 먹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해독의 기본 원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